환율이 오르면 나라가 망하는 걸까요? 아니면 조용히 당신 지갑부터 얇아지는 걸까요? 뉴스에서는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. 환율이 올랐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.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. 뭔가 중요한 이야기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 느낌. 그래서 불안합니다. 이 숫자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데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차분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뉴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,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숫자 하나에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환율은 어려운 경제 개념이 아닙니다.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외국 돈을 사는 가격입니다.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달러를 하나 사기 위해 얼마의 원화를 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1달러를 사려면 1200원이 필요했습니다. 지금은 1400원이 필요합니다.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꽤 큽니다. 달러가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원화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. 이 지점이 환율을 이해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. 환율은 왜 바로 체감되지 않을까? 환율이 올랐다고 해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환율은 월급처럼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. 대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. 오늘은 괜찮고 내일도 큰 차이는 없지만 어느 순간 요즘 왜 이렇게 비싸졌지?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. 환율은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체감은 늦고 불안은 더 큽니다.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뭔가는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. 환율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먼저 지갑을 떠올립니다. 아직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고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괜히 불안해집니다. 왜일까요? 환율은 앞으로 돈 쓰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지금 당장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조만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소비를 줄일까 고민하고 지출을 다시 계산하고 괜히 지갑부터 닫게 됩니다. 이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.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수입 가격입니다. 한국은 에너지, 원자재,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나라입니다.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. 기름값은 국내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달러가 비싸지면 같은 양의 기름을 들여와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. 기업은 처음엔 버텨보려 합니다. 하지만 계속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가격을 올립니다. 그 결과가 우리가 느끼는 기름값 상승, 외식비 상승, 생활비 부담입니다. 환율은 이렇게 우리 지갑을 조용히 건드립니다. 해외여행은 환율을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. 작년에 100만 원으로 다녀왔던 여행이 올해는 120만 원, 130만 원이 됩니다.
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요즘 여행이 왜 이렇게 비싸졌지?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단순합니다. 호텔도 비행기도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달러가 비싸졌기 때문입니다.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건은 똑같은데 결제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. 환율은 이렇게 우리의 선택 폭을 조용히 좁힙니다.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. 환율 상승이 모두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수출 기업은 같은 물건을 팔아도 달러 기준으로 받는 돈은 같지만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. 또 달러 예금, 해외 주식,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자산 가치가 함께 움직입니다. 그래서 환율은 단순한 위기 신호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환경 변화이고 누군가에겐 기회가 됩니다.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율 뉴스는 항상 공포로만 들립니다. 사실 환율 자체는 좋고 나쁨이 명확한 숫자가 아닙니다.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늘 환율을 위험 신호처럼 다룹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환율은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공포를 전달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. 주가는 관심 있는 사람만 보지만 환율은 모든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환율은 설명하지 않아도 불안해지는 숫자입니다. 이 점이 다른 경제 지표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사람들이 환율에 민감한 이유는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. 경험 때문입니다. IMF 외환위기, 금융위기 같은 단어 앞에는 항상 환율 이야기가 붙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숫자보다 먼저 기억을 떠올립니다. 그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 환율은 현재의 불편보다 미래의 불안을 먼저 자극합니다. 이제 한국은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 말은 시중에 원화를 많이 공급한다는 뜻입니다. 경기가 나쁠 때 이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가치는 희석됩니다.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리는 거 아닌가? 이 생각이 쌓이면 원화를 팔고 달러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. 이 과정이 반복되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. 환율이 오를 때 정부와 한국은행도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.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, 그러면 경기는 더 식습니다.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고, 그러면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책은 늘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입니다. 이 딜레마가 환율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. 환율이 오를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.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. 월급은 내가 일해서 받지만 환율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변합니다. 이런 숫자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환율 문제는 경제 문제라기보다 심리 문제처럼 느껴집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. 환율은 개인이 마치는 게임이 아닙니다. 예측하려 들수록 불안만 커집니다. 대신
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. 환율이 오를 때 내 소비는 어디서 영향을 받는지, 내 자산은 어느 통화에 집중되어 있는지, 이 구조를 점검하는 것.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.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. 우리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는 환경입니다. 환율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환율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. 그게 이 숫자를 대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.